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가족이라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눈앞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 다른 사람이 있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이 깨지고 쌓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분노, 배신감, 그리고 공허함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잔혹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 복수인지 조용히 보여준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남편 곁을 지켜온 정경자 씨. 60을 넘긴 그녀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더니 주저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이 있었어. 이젠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고 몸이 허공에 붕 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단 한마디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남편에게 따귀를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야 솔직해졌네.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당신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남편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서 오히려 자신이 더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대의 분노가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한 무관심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대의 냉정함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법입니다. 정경자 씨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을 기다리지 않았고 저녁도 남편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수영을 배우러 다녔고 오랜 꿈이었던 꽃꽂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남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자신이 중심이었던 가정에서 이제는 자신이 주변으로 밀려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자 점점 초조함과 불안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무관심은 가장 치명적인 복수다. 상대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된다. 이번에는 정경자 씨의 이 무관심이 남편의 내면에 어떤 거대한 두려움을 만들어갔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점점 더 단단한 삶을 만들어갔는지 이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표정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이렇게 조용한 걸 보니 이 일도 결국 지나가겠지.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정경자 씨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무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남편의 귀가 시간에 맞춰 밥을 차리는 일도 없어졌고 일요일 가족 모임에도 더 이상 남편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뭐 해? 나 친구들이랑 영화 보기로 했어. 이제 그녀는 남편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일정이 우선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남편을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점차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나를 신경 안 쓰지? 아무렇지 않은 건가? 정말 이대로 나를 지워버린 건가?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정말 미안해. 근데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해? 그게 더 무섭다. 정경자 씨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바뀔 게 있나? 그냥 난 이제 나를 먼저 생각하기로 했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게 더 중요해졌거든. 그 말은 남편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언제든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완전히 밀려나 버린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상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복수입니다. 상대를 벌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히 통제권을 잃게 만드는 힘. 바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대를 상대하지 않는 것. 그 사람 없이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복수입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아내가 집에 없는 시간에도 괜히 전화를 걸고 아내의 외출 계획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늦게 들어오면 초조한 눈빛으로 현관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늘은 누구 만났어? 뭐 재미있는 일 있었어? 이제 그는 아내의 일상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정경자 씨는 더 이상 남편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졌고 스스로를 지켜낸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바쁘게 움직였는데 이젠 정말 내가 즐거워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오롯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복수란 꼭 큰 소리로 싸우고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신을 바로 세우고 상대 없이도 당당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복수입니다. 중국 고전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 이번에는 정경자 씨가 어떻게 더 단단하게 성장하며 노년의 진정한 자유를 얻어갔는지, 그리고 남편의 내면에 어떤 공포가 자리 잡았는지 이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경자 씨의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오랜 시간 미뤄두었던 그림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한때 남편의 외도에 쓰라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다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요즘 얼굴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어쩜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가세요? 부럽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남편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절실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내가 늘 곁에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해도 결국 아내는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내는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말투도 이전의 애틋함이 사라지고 그저 남이 되어버린 듯한 차가운 평온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밤늦게 술에 취해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내가 다 망쳤어. 그땐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한 번만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될까? 하지만 정경자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지금 깨달은 건 다행이야. 하지만 나는 이미 내 삶을 다시 세웠어. 나는 내 마음속에서 당신을 정리했거든.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졌고 눈빛엔 깊은 절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아무리 후회하고 사과해도 예전처럼 아내의 사랑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침묵 속의 단절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입니다. 상대는 매일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과오를 떠올리며 죄책감에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아내가 평온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수록 남편의 속은 더 불안과 후회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경자 씨는 이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갔습니다. 취미 모임에서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는 글쓰기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이웃들과의 따뜻한 교류 속에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해요. 내가 없으면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잖아요. 남편은 이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잘못이 만들어낸 결과를 매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분노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아내의 무관심이 훨씬 더 공포스러운 형벌로 다가왔습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노보다 무서운 것은 아무 감정조차 남지 않은 무관심이다. 이번에는 정경자 씨가 어떻게 완전한 자기 회복에 도달하며 남편의 내면을 끝까지 흔들었던 과정을 이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경자 씨의 일상은 완전히 새롭게 변모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외출 시간도 귀가 시간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전화에 일일이 응답하지 않았고 대답하더라도 짧고 간결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응, 나 지금 바빠. 이따 이야기하자. 남편은 이런 그녀의 태도에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이 아내의 일상에 끼어들 수 없는 철저히 차단된 존재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남편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어? 혹시 나 아닌 다른 사람 생긴 거야? 정경자 씨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난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고 싶지 않아. 내 삶을 즐기고 있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이상해 보여?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외도의 그림자가 이제 자신의 머리 위로 드리워져 스스로를 잠식하고 있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상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이제는 내가 그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분노나 질책보다도 자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전락했다는 인식이 스스로를 더욱 무너뜨립니다. 정경자 씨는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역 노인대학에서 글쓰기 강좌를 듣고 소규모시 낭송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로 그리기 시작한 그림은 전시회에까지 나가게 되었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눠 먹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김 여사님, 젊어지셨어요. 어쩜 그렇게 우아하게 사세요? 남편분이 정말 복 받으신 거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경자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이젠 그 사람이 내 삶에 끼어들 이유가 없어졌어요. 나는 나를 지켜냈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됐을 뿐이에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바라볼수록 가슴속에서 무겁고 깊은 죄책감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삶에 개입할 권리를 자신이 모두 스스로 버려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수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눈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상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 상대의 존재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깊고 잔인한 복수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누군가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파괴하지 않아도 스스로 단단한 사람이다. 이번에는 이 모든 시간이 지나 정경자 씨가 완전한 자유와 존엄을 얻으며 노년을 얼마나 찬란하게 완성했는지를 이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경자 씨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의 외도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 운동을 하고 손주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한때 주눅 들고 움츠러들었던 그녀는 이제 어디서나 당당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여행을 다니며 국내의 아름다운 곳들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산책길에서 마주친 이웃들은 그녀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도 산책이세요? 진짜 보기 좋아요.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야 내 삶을 살고 있거든요.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또 있었나 싶어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던 남편은 더욱 깊은 죄책감과 공허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내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해질수록 자신의 과거는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또다시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혹시 나를 완전히 용서한 거야? 정경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용서라. 글쎄, 그냥 이젠 신경 쓰지 않아. 당신이 내 삶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을 뿐이야. 그러니 원망도, 분노도 이제는 남지 않았어.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한없이 작아졌고 눈빛은 허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구나. 정말 바보였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수입니다. 아내는 한 번도 남편을 괴롭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함을 지르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엿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스스로를 단단히 세운 결과 남편은 매일 밤 스스로의 죄책감 속에 갇혀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경자 씨는 이후 더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노인대학에서는 시 낭송 대회에 참가해 상을 받았고 그녀가 그린 그림은 동네 갤러리에서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완전히 배웠습니다. 이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누구도 내 행복을 좌우할 수 없어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누구도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는 오직 그대 자신이어야 한다. 이번에는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며 진정한 복수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정경자 씨의 오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복수라는 말은 때로 우리 마음 속에서 불을 지피고 피를 끓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언제나 후련한 것은 아닙니다. 격렬한 분노로 상대를 공격하면 잠깐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그 후에 남는 것은 더 깊은 허무함과 씁쓸함뿐입니다. 정경자 씨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처음 남편의 외도를 들었을 때 분노도 원망도 모욕감도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겠다. 이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선택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다시 세웠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매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다시 아름답게 가꾸고 상대가 내 인생에서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순간 상대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무관심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스스로의 중심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 길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내 삶을 돌보는 데 집중할수록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철학자 라 로슈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승리는 복수를 하지 않을 만큼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오랜 시간 속에서 상처받고 복수를 꿈꾸며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복수를 멈추고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길을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갈수록 그들은 스스로 가장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평온과 위로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자신만의 회복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고요하고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응원하는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